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용띠 무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해년이 무일간한테 가져다주는 의미는 이건 겁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겁재라는 거, 어떤 재물을 겁탈한다라는 의미로 한자를 쓰게 되는데요. 사실 겁재란 기운이 발동을 할 때 본인은 큰 재물을 움켜쥘 수 있는 기운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크게 겁탈한다는 것이 내가 겁탈을 해올 수도 있고 내 재물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건 사주의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운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내년은 어떤 재물을 쥘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지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지지는 무일간한테는 어떤 편재라는 기운으로 다가옵니다. 자, 편재라는 기운은 뭐냐면 책에서 보면 큰 재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아니라 어떤 투기성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성 재물. 그래서 제가 안정적으로 매달 월급을 받는 재물은 정재고 어떤 내 통장 속에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재물 또한 정재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현재의 기운은 내 재물과 남의 재물 구분 없이 내 주변에서 내가 운용할 수 있는 재물의 흐름이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운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어떨 때는 기회로 작동되고 어떨 때는 유혹으로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회로 작동된다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돈을 벌면 그것은 기회였다 얘기를 할 수 있고 내가 돈을 벌기도 했지만 그것이 내 수준이 머무르지 않고 다시 나가게 된다면 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커다란 어떤 수익을 받다가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다시 나가게 된다면 그건 유혹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회냐 유혹이냐 이런 것들은 떠나서 아무튼 내년에는 돈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투자를 통한 뭔가 수익을 올리기 위한 활동 요소들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돈의 흐름에 대한 정보나 누군가의 권유는 어떤 이런 겁재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겁재는 어떤 육친적인 관계를 보면 주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잘 아는 선배나 후배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 겁재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누군가 주변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내가 뭔가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것을 투자로 이어지면서 커다란 재물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그런데 그 결과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유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기회로 작동하느냐. 사주에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용띠의 무일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신강한 사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강하다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펼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내 사업이나 내 장사나 내가 판단에 의해서 뭔가 내 주도적 환경으로 일을 이끌어 나갈 때 그것이 나한테 큰 재물을 얻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사주 구성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가령 여기서 또 무진이라는 걸 보고 이렇게 진이라는 걸 보고 미라는 걸 봤을 때 이런 사주의 유형이라면 군겁쟁제의 유형이 상당히 강해지지요. 군겁쟁제라고 하면 일간과 같은 오행인 토로 상당히 뭉쳐있다는 얘기를
있는 사주를 말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춥니다. 그래서 내가 돈의 흐름이 느껴졌다 싶을 때 엄청난 부담을 안고, 그러니까 부채를 끼고서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과감성을 갖추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해년이나 또 자년을 봐갖고, 이게 재성이라 하거든요. 돈에 대해서 돈의 운이 왔을 때 큰 재물을 손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돈으로 보이니까, 자, 한번 물 들어왔을 때 크게 물고기 잡겠다는 심정으로 자기의 모든 동원할 수 있는 돈과 부채까지 빌려서 한꺼번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유혹에 빠진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가 많이 몰려있는 사람은요, 내년의 흐름이, 돈은 일시적으로 들어오지만 그것이 내 수중에 머물면서 내 돈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여기가 무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신강하면서 식신과 상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강의를 하거나 제조업을 하거나 내가 상행을 하거나 어떤 장사를 해도요,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되는데, 이런 해라는 글자를 봤을 때 내가 노력한 것이 돈으로 이어지면서 내가 제조한 거나 생산한 것들의 팔로가 열리면서 나의 경제적 보상으로 돌아오는 것도 바로 이런 해년과 자년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의 사주 가진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지요. 다만 만약에 운 자체에서 어떤 그 사운이라든가 오운처럼 대운 같은 경우에 어떤 내 재물을 방해할 수 있는 운이 왔을 때는 또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요, 보면 알지만 다양한 것에 대해서 요 두 개만 가지고 기회다, 유혹이다 딱 한 번에 판단하기 힘듭니다. 전반적인 사주와 대운을,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따지고 현재 하는 일이 뭔지에 따라서 본인이 하려는 것이 기회로 작동할 것인가 유혹으로 작동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만 합니다. 내년에 뭔가 투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주변에서 사주에 대해서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한테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작은 상담이 여러분들의 큰 재산을 지키거나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지혜를 줄 것입니다. 애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정운 같은 경우에는 편제로 작동되면서 이 안에 있는 간목이 장생한다는 의미를 잘 새겨들으면 남녀 모두 애정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또 남자 같은 경우에는요, 편제의 운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씀씀이가 커지게 되지요. 특히 이성을 만났을 때의 씀씀이는 평년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좀 오버를 하게 되고, 나를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선물을 해도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내 여력보다 훨씬 더 커다란 선물을 해줄 수 있고요. 상대방의 호감을 끌 수 있는 약간의 과장성도 이때 발현됩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도요, 편제 속에 내장되어 있는 간목이라고 하는 편관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처음엔 별로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자주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관심이 있는 게 맞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사귈까 말까를 딱 심각하게 고민을 해가면서 이성을 만나고 애정이 싹 트고 그것이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게 된다는 것. 자, 재물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냐
이것이 어떤 욕심에 근거한 유혹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이렇게 용띠 무일간이라도 누구는 기해년이 난 정말 큰 돈 벌었다. 근데 누구는 야, 난 정말 기해년이 악몽 같았다. 근데 공통점은 초반에는 둘 다 어떤 재물을 얻게 됩니다. 재물을 얻는 것이 더 큰 재물을 잃기 위한 유혹이냐 아니면 더 큰 재물을 얻는 어떤 시초냐는 사주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 사주와 명에 맞는 일을 하는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점. 아무튼 내년에는 제 기회가 됐든 유혹이 됐든 내가 내 재물을 늘릴 수 있는 기회는 또 그런 환경은 펼쳐지게 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편재 기운이 왔을 때 취업은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어떤 간목이라는 기운도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이런 시기에는요, 내가 취업을 해서 일정 규모의 또 정해진 월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 달 동안, 1년 동안 일할 때 얼마를 번다. 만약에 뭐 4천만 원을 번다, 5천만 원을 번다 했을 때 이런 기운이 오면 그거보다 내가 다른 거랑 훨씬 더 커다란 돈을 빨리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그 어떤 유혹이라든가 또 자기는 그걸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기존의 회사를 잘 다니던 사람들도요, 창업을 하고 싶은 강한 욕심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기회는 나한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상황이 펼쳐지는데 지금 내가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게 됐지요. 그런 것들은 겁제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동업 형식으로 창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창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요, 지금 전체 사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은요, 하기는 쉽지만 그것이 적어도 5년이나 10년 동안 내가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부는 달라지게 됩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것이 창업이라면 또는 난 창업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지만 나한테 맞지 않는 아이템이라면 그거는 2년을 넘기기 힘듭니다. 창업을 해서 2년 안에 폐업을 하거나 전업을 하게 될 때 그 들어간 고정비용 이거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몇 년을 벌어도 될까 말까 한 돈을 단기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시험을 하나 보겠습니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보니까 집중력에 방해를 받는 요소가 군데군데 쌓여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뭔가 공부를 하고 싶고 내가 시험 공부에 집중을 하고 싶지만 주변의 상황의 변화가 나를 가만히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내 시험 공부를 방해하게 됩니다. 급작스럽게 어떤 누군가 사고가 나서 내가 가봐야 된다든가, 내가 일을 하려는데 내 뭐 가장 친한 친구가 뭐 부친이 어떤 칠순 잔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가봐야 된다든가, 어떤 갑작스럽게 친구가 전화해서 야 좋은 일 있다 같이 놀자, 이런 유혹 같은 것도 시달릴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동안 일했던 곳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고 잠시 좀 일 좀 봐줘라, 한 두세 달만 봐줘라, 이런 제안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수입은 들어오지만 그러한 수입 활동이나 아니면 내가 사회 활동으로 인해서 내가 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시험은요, 내가 얼만큼 공부에 집중을 하고 성과를 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운이라는 것은 내 활동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시험운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시험운은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간목장생이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시험운이 그럼 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내년에 내 운을 따지기 이전에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시험의 집중력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를 얼만큼 멀리하고 제거하고 내 시험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가, 그것이 시험 운의 관건이 된다는 것. 운이라는 건요, 자기가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다른 운과 달리 집중에 내 공부에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은 많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대응하고, 나 그런 거에 좀 둔감하면서 그냥 내 공부만 집중할 거야 라고 해서 쭉 집중할 수 있는 분이라면 시험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은요, 어떤 내가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고객이 개인의 경우에는 약간 세모에서 동그라미 정도의 어떤 돈의 융통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상당히 많은 내가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재고를 내년에 확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재고를 털어버렸을 때 내 현금 흐름성은 되게 좋아지지요.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재고를 털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팔 때의 마진보다는 작은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의 흐름은 좋아지고 재고는 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재고를 털어서 생긴 현금으로 다른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 만약에 단체라든가 기업을 상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내년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시장을 넓힐 수 있고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나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내년에는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투자가 많아진다면 그 투자로 인해서 향후에 3, 4년 후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투자는 최소한의 규모만 하십시오. 이때 큰 투자를 하고 규모를 넓혀 놓은 것은 3, 4년 후에 반드시 사업체의 커다란 발목을 잡게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은 용띠 무일간의 기해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